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정희 출생 96주년을 기념한다는 기념식에서 경북 물론 구미에서 열렸는데요. 구미시장 남유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으로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오늘날 성공은 박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남유진 구미시장, 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 개인을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반신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반신반인이 자기 신복총에 탕탕탕 맞아서 죽습니까? 아부를 해도 말되는 아부를 하십시오.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공직자입니다. 구미시장이면은 구미 시민의 표로 뽑힌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박정희 딸이 됐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반신반인으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상식, 그 도덕, 정말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의 생얼굴이 아닌가 싶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뿐입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심판 청구하겠다는 등 법을 개정하겠다는 등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의사진행 방해권, 즉 필리버스터링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링을 중지시켜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과반수가 아닌 60%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주체가 바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때 당시 찬성했던 법안입니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다수당이 되고 집권을 하니까 이제 야당 귀찮다고 이런 식으로 선진화법을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등 법을 개정했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의원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른바 새누리당의 실세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김무성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그야말로 어거지로 받도록 하면서 했다는 말이 당시 NLL 대화록, 즉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서 갖다 준 문건을 본 게 아니라 이른바 찌라시라고 부르는, 즉 정근과 정보지에서 봤다는 그런 한심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중앙일보와 심지어는 동아일보까지 사설로 김무성의 그 무책임한 발언을 비판을 했겠습니까? 동아일보는 국가기밀을 찌라시에서 봤다는 김무성 의원의 둘러대기란 제아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6월의 해명과는 다르다. 그때는 정문원 의원의 구두 설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한 발언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와 전혀 다르다면서 김무성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이 새어나가 대선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대화록 실정사가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다. 검찰도 시시비비를 밝혀서 1년째 이어지는 대선 정쟁을 종식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중앙일보 역시 대화록 유출 의혹은 어물쩍 넘어서는 안 된다. 경향신문 역시 김무성 의원 국민을 바보로 하는가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 찌라시 정보를 믿고 울먹였다는 김무성 의원, 이 사설을 통해서 김무성을 비판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공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대화록을 본 적은 없고 대선 당시 보고받은 정보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 정보지는 세상에 놔두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고급 정보로 포장해 놓은 수준 낮은 문건이다. 명색이 여당의 대선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는 사람이 사설 정보지를 들먹이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둘러대는 변명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궁색하다.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 정말 여권 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리더십도 있고 보수 기질도 있고, 그래서 박근혜와 맞짱설 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차기 대선 주자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사람의 본색이 이렇게 치졸하고 궁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주역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닷새 앞두고 부산 유시에서 울부짖으면서 울부짖었다는 그 대화록 내용이 겨우 사설 정보지 찌라시에서 듣고 외쳤다고 변명한다면 너무 치졸하고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주자라고 불리운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의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의원은 6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 너무 화가 나서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울부짖듯 쭉 읽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김 의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정문원 의원이 제기한 대화록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행사 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연설에 활용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보지라고 또 말을 바꿨다. 일관성 상실은 거짓말쟁이의 첫 번째 특징이다.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을 계속 바꾸고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쟁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김무성이 말대로 김무성이가 찌라시 정부를 믿고 유세를 펼쳤다면 이 정권은 찌라시 정권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무성은 유세장에서 대화록을 읽으며 울먹이기까지 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졸지의 찌라시 정권으로 객관시킨 김무성을 새누리당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김무성이 말한 정보지는 사실은 사설 정보지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만든 권력 내부의 정보지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보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만든 그 문건 잠깐 보니까 김대중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싹 감추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 나중에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부활한 겁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만든 권력 내부의 정보지를 봤을 게 틀림없습니다. 시중에 놔두는 사설 정보지들에 실린 내용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실은 정보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무성은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합니다. 관심의 초점은 검찰이 김 의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다. 김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문제의 정보지를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거나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말로 둘러대서는 안 된다. 애초 김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로 대충 넘어가려던 검찰이 소환 조사로 전환한 것은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이었다. 검찰이 김 의원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물쩍 처리하려 할 경우 이보다 훨씬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김무성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설 정보지 한번 내놔봐라 하면 잃어버렸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거짓말을 할 게 뻔할 뻔짜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정말 검찰 진짜 자폭해야 됩니다. 이 검찰, 대화록 실종 그리고 대화록 유출 수사하는 검찰, 대화록 실종 편에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이 문건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수사 결론을 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김무성의 이른바 찌라시 발언을 희석하기 위한 또 다른 공안검찰의 이른바 물타기 전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검찰 자폭당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문매와 매질과 그리고 비판을 당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검찰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의 새 듣고 오시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내년 4월 1일 TV방송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매진하고 있습니다. 돌발 영상의 주인공 뉴스타파의 주역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 PD겸 기자 영입해서 지금 TF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곧 수십 명 규모의 대규모 공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언론 JTBC 요즘 뭐 좀 보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계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새로운 언론을 보고 싶다면 많은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비아치 No doubt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고 무시는데도 너무 귀여운 당신 당신의 텅 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무 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심지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미디어 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됐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1600-3267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 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릴 칼럼은 경향신문 칼럼이 아니라 사설인데요. 또 검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나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이명박 검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권력의 종노릇을 서슴지 않는 그런 공안검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검사님들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최동욱 이런 검사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 중에서 자기 전성기는 10년인데요. 그 10년 동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가기관과 공무원 개인의 행위도 구분 못하는 검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전국 공무원 노조에 이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또한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홈페이지나 SNS에 올려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를 촉발시킨 계기도 전공노를 고발한 보수단체가 같은 성격의 고발을 전교조를 상대로 또 하면서 비롯됐다. 보수단체가 먼저 고발을 하고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드는 일종의 정형화한 패턴을 보는 느낌이다. 네, 이건 이명박 때 써먹은 수법입니다. 정현주 KBS 사장을 쫓아낼 때도 뭔 이상한 듣보잡 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고 그때는 검찰이 아니죠. 감사원이 그 이상한 단체가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정현주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것은 무죄로 판결이 났고 결국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월급을 채워서 돌려줬다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그것도 사실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동안 남은 임기 동안 월급을 되돌려줬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이명박이가 한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정현주 사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그 국가가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박근혜 들어왔어도 마찬가지 일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자유청년연합 처음 들어보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칼을 빼들어서 수사에 나서는 그야말로 정권의 청부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조폭들 청부 살인하는 거예요?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보수단체는 전교조 불법 선거 의혹이라며 전교조 계정에 SNS에 올라온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MB표 귀족 고교 박근혜 후보만 찬성.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글이다. 법 이전의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불법 선거 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든 없든 고발이 있으니 수사한다는 것이다. 한 발 먼저 수사 대상이 된 전공노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당해 대선 때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년간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게시물 내역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에 넣어서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해 수사에 나선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고발장을 접수하면 박근혜 수사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딴 얘기를 꺼내는 검찰, 정말 궁시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꺼내는 검찰, 보면은 김무성이 찌라시 발언이나 검찰의 고발 발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은 일관성이 없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편의에 따라서 꿰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수사해야 될 검찰마저 이런 식으로 편의주의에 맞춰서 권력의 개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역사의 심판을 넘어서 국민의 심판, 여론의 심판, 국민의 매질을 당할 겁니다.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 정권의 속셈이 뻔히 읽히는 수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로 회원이 15만 명인데 국정원 직원 해봐야 몇 명 되느냐. 이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며 검찰 수사를 다그치다시피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골칫거리로 등장해 있는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해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단체와 국정원 직원의 행위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전공로나 전교조 인터넷글은 공무원 개인의 의견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직원의 인터넷글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행위다. 선거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도 전자는 글의 작성자인 개인이 대상이지만 후자는 글의 작성자는 물론 기획자, 지시자, 협조, 감독자 모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청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해도 이런 기본적인 구분을 못한단 말인가. 기본적인 구분을 못할 리가 있습니까? 권력의 청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출세하겠다는, 권력의 개가 되겠다는, 권력의 충견이 되겠다는, 권력의 창녀가 되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한 몸 영달을 꾀하겠다는, 과거 일제시대 때로 따지면은 친일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같은 동포들을 갖다가 박해함으로써 출세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으로 권력의 개가 되겠다는 인간들이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묵묵히 일을 하는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 힘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봉변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제발 좀 이성을 차리고 합리를 가지십시오. 부탁합니다. 방금 경향신문 사설이 지적했다시피 선거 중립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똑같이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공로나 전교조에서 글의 작성자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이런 인간들을 군사이버사령부 글의 작성자는 기획, 지시, 협조, 감독 모두를 차단해서 엄중 처벌해야 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권력의 청부받다가 그 청부살인업자 나중에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현실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별의 왜 모르니 듣고는 또한 역시 많은 조합원 가입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서영석 노정면 지금 단식 중입니다. 김용민 역시 단식하고 있습니다. 뭐 점심은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70%는 단식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유니웰 5회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해도 좋지만 몸과 마음 리뉴얼하고 건강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5회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5회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1자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자를 시켜주거나 혹은 자녀에게 한 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 일과시간 후에는 010-2013-8575 2014년 빨리 치료 2013-8575입니다. 8575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끝났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서석 칼럼 오래간만에 소개해드립니다. 당신들 참 찌질하다.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그리 찌질합니까? 하나같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날 외식을 하고 공적인 업무로 밥을 먹은 것처럼 허위 보고서까지 낸 모양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그가 법인카드로 생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소득에 비해 개인카드 사용 액수가 2009년을 고비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작년에는 불과 560만 원만 사용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연구활동비로 주는 특정 업무 경비 3억여 원을 개인 돈으로 흥청망청 쓴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전 후보자와 금액만 다를 뿐 똑같다. 네. 법인카드. 개인 카드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공직자의 법인카드는 이른바 클린카드라고 불릴 만큼 공무에만 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면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입니다. 그 법인카드로 그야말로 생활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걸 해명하라고 했더니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썼다면 사퇴하겠다 해놓고 사퇴도 하지 않고 해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영표는 그야말로 개인 생활에 다 썼고 소명도 못하는 이런 찌질함의 사례1일 뿐입니다. 사례2로 갑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일본에서 용역업체의 향응으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마사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성접대 이전에 접대를 받아서 문제라는 인식은 이 답변에 없다. 이게 바로 사례2입니다. 정말 당신들 찌질하다. 이참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독일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때 한반도 운하 특본가 이거 했다는 그 공로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될 때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명박 낙하산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됐던 사람인데 기어코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사례 3을 볼까요? 검찰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의 트위터 정치 개입을 인터넷 댓글 개입과 함께 다룬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그를 따른 박형철 부장에게는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린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범죄 수사를 말린 검사는 죄가 없고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사는 죄인을 만든 셈이다. 심지어 이를 결정하는 감찰위원회에서 논의가 엇갈려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도 검찰이 멋대로 발표하고 감찰위원회 결정인 양 거짓말까지 했다. 여기에 보태어 윤 지청장이 아내의 은행 대출 5억 원을 재산 신고에 적지 않은 점이 큰 문제인 양 공개했다. 대출이나 예금은 공직자 재산 신고 절차상 금융기관 거래 내역 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라 단순 실수에 가깝다. 있는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수구신문은 이걸 보도하면서 5억 원의 재산 신고를 틀리게 했다고만 적었다. 법인카드는 가족들과 쓰고 부동산 거래에는 탈세와 편법이 기본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의 행적에 비춰 앞뒤 자른 기사는 당연히 5억 원이 있는데 감춘 듯 들리니 윤 지청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예, 서로 다른 잣대로 비판하는 혹은 비난하는 혹은 음해하는 이런 언론들, 대한민국 언론 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언론도 문제지만은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조영곤이나 이진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윤석열을 따른 박형철에게는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이런 잣대 참 진짜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2건을 수사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문제의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9시간을 조사하고 포토라인에까지 세웠다. 정작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사건의 피의자인 김무성, 정문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 조사로 대신하려고 했다. 죄 없는 사람은 범인 취급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봐주려고 한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무성 의원이 소환조사를 자청했고 그제야 정문원, 서상기 의원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검찰은 이런 시시비의 와중에 성접대 의혹을 받아서 검찰 수사 결과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까지 다 확보되었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지난 4일 프랑스에서 그곳 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5일에는 국내에서 세계무역기구 즉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철도 시설과 건설 관리 등의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한러 정상회담 결과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되는 첫 발을 디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에 철도가스를 유라시아와 연결하자는 구상을 제안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관은 북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관이 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남북 화해가 동반되지 않는 유라시아 철도가스관 구상은 환상입니다. 입만 열면 북한을 비난해왔고 그 결과 대북 원조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많았으면서 남북 화해의 기틀은 전혀 마련하지 못했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온 것이 결국 유라시아 철도요 가스관입니다. 유럽 순방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무슨 수로 이 철도를 남한에까지 이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도덕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쇼하는 당신들입니다. 참으로 찌질합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